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그 금리가 내려갔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 금리가 상승을 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만 또 예를 들면 금리가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겠죠. 올리면은 주식과 관련하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은행 관련주들, 보험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그럼 그때 사셔도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금리, 이놈의 금리, 이게 뭐길래 도대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에 따라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냐 이거죠. 도대체 뭔데? 금리 누구냐는, 그죠? 다른 말로 이자. 이거는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그냥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가격이다. 더 쉬운 말로 딱 두 글자. 돈값이다. 그죠? 돈.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돈. 그죠? 돈. 이 돈에 대한 가격, 즉,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 밸류, 가치. 그래. 비슷한 말이 되겠네. 가치. 돈값이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용료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야 되는 사용료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예요? 대출금리 같은 거 대표적인 사용료죠. 돈 빌리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사용료 내야지. 그게 이제 이자, 대출금리. 근데 이것도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화폐, 돈도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하나의 물건이야, 물건. 이런 물건. 그죠? 저희가 800원 주고 샀어요. 보드마카. 문구점 가서. 그죠? 돈도 물건이야.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주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돈도 하나의 물건이구나, 물건. 그래서 우리가 물가, 그죠? 물가가 오른다. 그러죠? 인플레이션, 뭐야? 물가가 막 상승하는 거잖아. 물가. 이 말은 뭐의 줄임말이야?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치. 이걸 줄여놓은 거야. 이 개념을 그대로 응용하겠습니다. 금리란 뭐야? 돈가야, 돈가. 돈가는 뭐의 줄임말이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격. 그죠? 돈가. 그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그럼 뭐야? 돈가,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금리, 이자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그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돈의 가치, 돈가가 떨어지고 있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금리, 이자는 어떻게 돼?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돈도 하나의 뭐다? 물건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 그러잖아요. 저금리 시대. 제가 보기에는요. 저 저금리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착화될 수가 있어. 앞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신문 이런 데도 보면요. 이제 뭐 고금리 시대는 끝났다. 완전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금리, 즉 이자는 뭐라고요? 돈가다, 돈가. 돈에 대한 가격. 그죠? 돈에 대한 가치. 이건데 그럼 이 돈가, 돈에 대한 가격이 상승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될까? 가격의 결정 요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돈가, 금리, 이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올라가려면 뭐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겠죠. 또는 돈에 대한 공급이 줄어야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럴 일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도 별로 없다 그다지.
왜 그러냐? 돈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건 뭐야? 그 돈을 원하는,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결정타는 뭐냐면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인네밖에 없다는 거지. 일본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 뭐 잃어버린 20년이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도 이제 원하지 않아. 돈들을 별로 필요로 안 해. 돈을 쓰려고도 안 해, 이제. 소비도 안 해. 왜? 미래가 점점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 돈가, 즉, 금리, 이자는 그렇게 예전만큼 막 상승할 일이 별로 없다. 은행들이 주는 그 예금 금리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금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 정책금리라고 그러죠, 정책금리. 다른 말로 보통 이제 흔히 기준금리 그래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그 금리를 말합니다. 정책, 기준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금리가 있냐?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일반 그냥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뭐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금리, 대출금리 그거 적용시키잖아요. 그 다음 예금을 할 때 그 이자 받잖아요. 정기예금 이런 거. 그런 금리 포함해서 실물경제라고도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금리들을 시장금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이 시장.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준금리, 즉 정책금리는 뭐냐?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 하나의 기준. 그래서 기준금리. 야, 너희 시장금리들아, 내가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요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도 금리를 정하고 해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 여기서 말하는 각종 금리는 뭐예요? 콜금리라든가, 아까 말했죠. 콜금리가 뭔지. 콜금리, 그 다음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요 금리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종 시장 금리들이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바꿔버리면요. 첫 번째, 콜금리가 또 변해.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콜금리가 바뀌니까 당연히 아까 앞서 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예금 혹은 대출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야? 우리 실물경제와 어떤 같은 말이겠다.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 유가, 환율이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시장 금리는 다 설명했네, 이미. 그죠? 근데 대표적인 시장 금리는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 금리, 다른 말로는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가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장 금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서요. 끝으로 좀 아쉬워서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죠? 그게 좀 많이들 또 평소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 그걸 알면 제가 그죠?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농담이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제발 명심하셨으면 하는데 뭐냐면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빚을 만들지 마시고요. 만약에 지금 빚이 즉 부채가 있는 분들은 그 빚부터 빨리 갚으세요. 그게 무조건 영순입니다. 빚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응? 요즘 디플레이션이다 그런다 그러죠. 그럼 제가 그랬죠. 금리는 아마 계속 내릴 거다. 그죠? 당분간 금리 올릴 일이 별로 없는데 저금리 기조니까. 근데 그럼 왜 빚부터 줄여야 되냐? 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고 디플레이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 디플레이션 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까 제가 첫 코너에서도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디플레 논란 하는 금리나 검토. 올해 3월달 그 기사라고 그랬죠.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야.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반대죠.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가 끊임없이 계속 상승. 물건의 가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디플레이션은 뭐야? 반대잖아, 반대. 돈가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돈의 가치, 가격이 계속 올라가.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화폐, 현금의 가치, 돈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돈, 화폐도 하나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국민은행에 내가 한 뭐 1억을 지금 대출 받아갖고 지금 1억의 빚이 있어. 1억을 갚으면 돼. 근데 그 1억을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건. 이거를 갚아 나가는데 돈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돈가가. 돈의 가치가. 그죠?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그 1억이 상품인데 1억이란 1억짜리 물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1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요걸 내가 사다가 은행에다 주면 갚는 거야. 근데 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내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사서 갚아줘야 돼, 은행에다가. 그래서 빚을 되도록 지지 말고, 네? 그죠?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빚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왜?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그죠? 디플레이션 시대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금리와 맞물려 있죠. 저성장과도 맞물려 있고. 그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고. 아셨죠?